네, 헤라님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그 탄핵 심판 3차 변론 기일에 직접 출석을 했습니다. 음. 첫 말이 철 들고 난 이후에 자신은 자유민주주의 신념을 확고히 갖고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 재판관 분들께 자신의 일로 또 이제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하다, 뭐 잘 따르겠다는 뉘앙스의 표현을 하셨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항상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정직하게 안 하고 하는 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윤 대통령은 이미 목적이 생겼어. 여기서 무죄를 받아야 되겠다. 음, 탄핵 기각을 얻어서 대통령 복귀해야 되겠다. 강한 의지가 생겼어. 음,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거야. 자유민주주의가 확고한 신념이었는데 음. 비상계엄을 일으키나? 그렇죠. 민주주의의 근본은 나와 남의 다름을 인정하는 거야. 다른 사람이 조금 달라도 설득을 끝까지 하고 모든 걸 평화적으로 투표로 하고, 근데 그렇게 군인을 난입시키고 그런 일을 하나? 자기의 생각, 나는 내 생각은 이래요. 하지만 행동이 달라. 그걸 빤히 봤거든? 재판관들도 보고 근데 국민도. 어떻게 그렇게 쉽게 얘기하면 천연덕스럽게 그런 얘기를 천마디로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내가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고 얘기한 거, 정신이 이상하다는 거지. 정신이 저렇게까지 이상한 줄 몰랐어. 그냥 버림받은 아픔이 커서 많이 왜곡됐겠구나. 이 이슈 시작할 때.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곱게 미친 게 아니라 그 조갑제인가 그분 말대로 더럽게 미친 거지. 남들이 보면 멀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완전히 미친 거예요. 왜곡이 돼 있는 거야. 실제 자기와 남들이 보는 자기가 정말 달라. 그러니까 그 눈으로 사람을 보고 평가를 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도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못 봐. 유능, 무능을. 음. 그래서 괴리가 크고, 그러니까 부산 엑스포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음. 우리는 확실하게 된다 하는데 안 되고, 항상 이렇게 현실과 괴리가 생겼던 게 바로 그 의식 때문인 거예요. 지금도 자기가 이런 말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어떤 마음을 느낄까를 몰라. 대국민 담화할 때 항상 그랬어요. 대국민 담화를 하고 나면 지지율이 올라야 돼. 근데 항상 화를 내키거든. 근데 그게 자기의 의도는 아니에요. 지지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고 한 말이, 항상 보면 국민은 부하가 올라서 지지율 떨어지고. 지금도 헌재에 나와서 자기가 직접 소명한다고 하는데 나는 오히려 그게 더 결과가 안 좋을 것 같아서 안 나온 게 낫지, 내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왜? 항상 자기 마음을 다 버리고 산 사람은 남의 마음도 모르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주장하면 된다고 생각해. 우기면. 애기 같은 거죠. 애기가 변명하면서 엄마가 빤히 아는데 계속 자기 뜻대로 얘기하면 그걸 믿어줄 거라고. 애기의식이죠. 남한테 공감 없는 설득력이 제로인 분이야. 그래서 대통령도 못할 지경으로 의식이 애기고 일종의 정신증이죠. 그런데 그런 분이니까 저렇게 나와서 천연덕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윤 대통령이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그 변호인의 말에 따르면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거고 집행할 의사가 없었다. 이렇게 지금 변론을 하셨어요. 그런데 포고령의 그 제 첫 번째가 일체 정치 활동을 금한다였는데 실제로 국회를 장악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도 윤 대통령 측에서 김영원 전 장관이 군사정권 당시 예문을 베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실제 군사정권 시절에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을 그만둔 조항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이지. 그러니까 너무 자기는 그냥 변명할, 자기는 그럴 의사가 없었다. 지금 어떻게든 이 상황을 벗어나야 되겠다는 집착과 일념으로 열등의 집착이 폭망인 이유가 이거예요. 그냥 무조건 집착하고 고집 부리면 돼?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력이 있어야 되잖아, 얘기 자체가. 그게 설득력이 없는 얘기를 계속 고집 부리고 하는 집착이지. 하는 거야. 어제 조금 화제가 됐던 장면이 그 재판에서 계엄 관련 CCTV 영상이 지금 틀어졌거든요. 군인들이 국회로 이렇게 진입하는 장면, 여러 가지 장면이 있었는데 군인들이 사실 그날 뭐 국회 직원들이나 시민들에 막혀가지고 여러 차례 제지를 당하고 또 어떻게 보면 약간 소극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되게 불편하게 그 영상을 보다가 마지막에 군인들이 더 들어갈 수도 있는데 나오지 않냐. 그러니까 자신이 국회를 진짜 장악하려고 그런 식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피력을 했습니다. 본인이 철수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
더 들어가서 묵이라도 부시고 끌어내라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들의 양심상 못 들어간 거고 시민들이 방어하고 국회의원들이 방어한 거지. 그 자기가 명령했나? 이런 식으로 남이 한 행동도 자기한테 유리한 건 내 거가 되는 거야. 내가 이렇게 쪽지 주고 하는 행동은 불리한 거는 내 게 아니야. 열등에 집착이 어리석은 이유가 있어요. 내 목적. 나 무죄 받아야 돼. 기각돼야 돼. 탄핵이. 이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보면서 내한테 유리한 거는 다 끌어들이고 불리한 거는 다 아니라고 거부해. 그러면 듣는 사람은 그걸 그 사람 입장에서 들어주나? 객관적으로 보는데 저 사람이 지금 자기한테 유리한 것만 다 끌어들여서 군인들이 거기가 국회에 가서 하는지도 몰랐대잖아. 일부 군인들. 그리고 북한을 북한군을 제압하는 그런 거로 알았대잖아. 근데 내려봤더니 국회고 국회의원이고 시민들이야. 네. 그래서 놀래서 안 들어간 거야. 조금 들어가다 마른 거야. 명령 불복종이지 말하자면. 그 자기가 못 들어가게 했나? 이게 딴소리를 해. 내가 아닌 거야. 유체이탈이지. 그저 군인이 자기가 아닌데 군인이 자기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무사했던 거를 작전 실패예요. 본인 입장에서 패장이라고 알고 보면. 네. 독재하려다가 안 된 거지. 그 쪽지 얘기 좀 전에 하신 게 이제 최상목 권영대행이 국회에서 증언할 때 분명히 윤 대통령이 계엄 직후에 자신한테 이제 쪽지를 건네면서 그 안에는 비상입법 기구를 이제 마련해라 이런 내용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윤 대통령께서 어제 이거에 대해서 자기는 준 적도 없고 한참 있다가 언론에 메모가 나왔다는 걸 기사를 통해서 봤다. 그걸 줄 수 있는 사람은 김용현 국방장관이었는데 구속돼서 자기가 확인을 못했다. 근데 너무 의견이 배치되는. 근데 누구 의견이 맞을 것 같아? 생각을 해봐. 머리가 달렸으면은 IQ가 한 자리가 아니면 생각을 해봐. 최상목 권한대행이 무슨 이익이 있어? 계엄을 해서. 그리고 가장 반발했던 사람 중에 하나야. 말이 없던 사람이 반발했대잖아. 다른 사람이 증언했어. 그렇게 싫어하는데 그걸 그럼 자기가 거짓말하면서 대통령 모함하려고 그런 걸 만들어냈단 얘기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이렇게 오리발을 내밀잖아. 전혀 다른 얼굴로. 여러 가지 인격이 많이 들었어요. 윤 대통령 속에는 자기가 살면서 불리할 때마다 이 약자 마음 안 느끼려고 이기려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이기는 거거든. 이번에는 탄핵이 기각되는 게 이기는 거거든. 그러기 위해서 또 이렇게 말을 바꾸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이렇게 해. 네. 그 어제 윤석열 대통령 얼굴이 TV를 통해서 나왔잖아요. 그 구속된 이후에 그렇게 얼굴을 다 드러내신 거는 처음이었는데 사실 저는 좀 놀란 게 얼굴이 생각보다 좋으신 거예요. 물론 뭐 건강은 좋으셔야 되겠지만 이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됐을 때나 그럴 때 모습과 너무 비교가 됐어요. 도대체 어떤 심정이실까요, 지금? 마음을 싹 버려서. 마음이 괴로워야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이명박, 박근혜 이런 분들 보면 막 되게 괴로움을 느끼잖아. 사실은 그렇게 괴로움을 느낄 때 에고가 죽는 거거든. 자기가 했던 수치 떨었던 에고가 죽으면서 괴로움을 느끼고 참회하고 내가 다시는 안 해야지 이렇게 됐거든. 근데 이분은 다 버리거든. 자기 수치, 자기가 저질렀던 거. 그러니까 잠시 그 텔레비전에 그 군인들이 국회 들어가는 거 나올 때 표정이 안 좋은 게 뭐야? 가해자가 건드려지는 거. 자기가 시킨 짓이잖아.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지. 그 자기가 한 가해자의 괴로움을 안 느끼고 싶은 거야. 수치 떨은 수치 애고가 괴롭지. 그걸 보면 괴로워야 되는데 그것도 안 느끼려고 하는 거야. 절대 안 봐. 자기의 잘못은. 그리고 상대의 잘못만 자꾸 보는 게 자기 잘못을 보면 괴롭거든. 그게 참회라는 거야. 그 괴로움 속에 죽어가니까. 알고 보면 인간이 하는 게 아니거든. 세상사 모든 게. 그래서 감옥에서 고통을 겪었어.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렇게 풀어준 거야. 그게 단순히 그냥 윤 대통령이 한 게 아니거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어. 하늘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 근데 윤 대통령은 보니까 아예 참여를 안 하고 다시 가해자가 돼서 어떻게 하면 이걸 벗어날까. 그게 가해자 마음이에요. 자기 잘못을 순순히 받아들일 때 순천자고 그게 가해자에서 벗어난 마음이야. 순수한 약자 마음이. 이때 하늘이 복을 주는데 이분은 아직도 반성을 못했어. 어떻게든 남한테 뒤집어 씌우고 내가 잘못한 거. 내가 이렇게 국민들의 뜻을 거스르고 이렇게 한 거. 그리고 이런 일 이렇게 될지 몰랐다. 국민들이 이렇게 싫어할 줄도 모르고 내가 정말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다. 이랬으면 차라리 선처의 기회가 있는데 고집 부리면서 변명하면서 절대 인정 안 하려고 해. 그래서 얼굴이 괴롭지가 않은 거야. 왜? 나는 가해자가 아닌데 나는 억울한 사람이야. 난 피해자야. 야당이 나를 겁박하고 있고. 그 자기 스스로도 자신을
속이고 있는. 자기 자신을 속여. 그래서 그걸 조갑재 그 대표가 얘기한 더럽게 미쳤다가 그 얘기야. 곱게 미친 건 그래도 자기만 모르지 남들은 다 저 사람 미친 사람이나 알아. 근데 더럽게 미친 건 뭐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속여서 거짓인 줄도 모르고 이게 진짜라고 믿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근데 남이 보면 정말 이게 처음에는 모르지. 깊이 안 보면. 근데 사실은 완전히 다른 인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분은 지금 정상적이지 않고 왜 그럼 우리 국민이 저런 사람 뽑았을까? 국민의 의식과 대통령의 의식은 하나로 가거든. 국민도 지금 미쳐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우리 국민이 지금 마음 공부 되고 있는 거야. 마음 공부 시켜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영이 와 있다고. 제 말이 맞나 틀리나 두고 보세요. 영이 와 있어. 미국의 성령은 떠났기 때문에 저렇게 나라를 망칠 물질주의적인 트럼프 대통령이 된 거고 우리나라는 앞으로 선진국이 되려면 우리의 그 약자의 미움과 고집이 싹 죽어야 되거든. 그래서 지금 그거 공부시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이재명 대표와 윤 대통령을 통해서. 그들을 보면서 놀라고 있어. 이재명 대표 보고는 엄청난 거부감이 들지. 그렇게 범죄 혐의가 몇 개나 있는데 재판받으면서도 나 때문에 몇 명이 죽었어. 근데도 절대 안 굽혀. 윤 대통령 봐. 자기 아랫사람한테 잘못 다 미루고 비상계엄 하지 말라는 걸 자기가 고집부려서 일으켜놓고 나서 이제는 자기가 안 썼다네. 뭘 모른다네. 다 아래로 다 버려. 그리고 고집부리는 걸 보면서 놀라고 있어요. 더군다나 이제 국민들이 그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국민들의 그 의식을 보고 있어. 법원 다 때려부시고 소리 지르고 난동 부리고 그걸 보면서 우리 국민들이 되게 놀라고 두렵고 자기 안에 있는 고집을 두려워서 버린 고집을 밖에서 보면 놀라거든. 그리고 큰형이 너무 큰 잘못을 저질렀어. 그러면 아래에 있는 그 아들이 그걸 보면서 난 저렇게 살면 안 되지. 엄마 아빠한테 잘해야지. 이런 것처럼 참여하게 되거든. 남의 잘못을 보고. 남의 잘못을 보고 참여하고 국민들이 깨어나라고. 이런 대통령과 정치인들이 나와서 나라를 혼란하게 하고 막 김민전 의원은 백골단 불러들이고 그러면서도 아직도 미쳐서 대통령을 옹호하면서 뭐? 맹윤? 친윤도 아니고 사람이 좋다고 윤 대통령이 어떤 짓을 해도 좋다는 거 아니야. 무서운 의식이지. 그걸 보면서 아마 느낄 거야 국민들이. 누군가를 좋아하는 게 개딸을 보면서 또는 이 친윤계 의원들이나 윤 대통령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서 그 좋아하는 마음이 되게 사랑스럽고 행복한 국민은 없을 거야. 와 무섭다. 왜 무서울까요? 우리가 스토킹하는 사람을 보면 무섭죠. 그렇죠? 그 스토킹 의식이야. 묻지 마. 따지지도 말고 그냥 좋아해. 근데 이렇게 좋아하는 이 마음은 거부감과 하나야. 극렬하게 이재명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극렬하게 싫어하고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또 이재명 극렬하게 싫어하고 집착과 거부감이 하나죠. 이게 사실은 가짜거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가짜인데 이게 진짜인 줄 알고 딸려갈 때 그걸 고집이라고 하고 적당히 해야 되는데 누군가를 적당히 좋아하는 건 아름다워요. 하지만 도둑질을 해도 살인을 해도 무슨 짓을 해도 무조건 좋습니다. 위험한 의식이죠. 굉장히. 그리고 그게 가짜인 걸 몰라서 거기에 딸려가서 유리창 다 깨부시고 법원에서 안 할 난동을 부리고 윤상현 의원 무조건 전화해서 선처 바란다 이딴 짓을 하고 이걸 보면서 국민들은 이게 뭐지? 너무 무섭다 하면서 자기의 집착과 거부감이 진짜라고 누굴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진짜라고 고집 부리는 애고가 죽는 거예요. 서서히. 그래도 안 죽는 애고들은 다 인생이 아파지고 힘들어서 망하게 될 거야. 앞으로 물질의 시대가 지나고 마음의 시대가 와서 심판의 시대죠. 청소의 시대야. 여러분이 목욕탕이나 집안이 더러우면 어때요? 청소하죠? 인간의 의식이 더러운 사람은 청소돼야 돼. 청소는 뭐예요? 가르쳐. 하늘이 어떻게 가르쳐? 아픔을 주면서 가르쳐요. 우리 국민을 한 10년 아프게 할 거예요. 우리 국민뿐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아플 거야. 2025년이 그 서막을 여는 해예요. 2025년부터 2030년까지 지구인의 한 절반이 죽을 거야. 자연재해나 엄청난 기후변화와 엄청난 고통이 올 거예요. 그리고 전쟁을 무지만이 할 거예요. 왜? 지금 벌써 트럼프가 시작했어. 네. 남의 나라 영토를 껄떡대. 푸틴이 부러워 막. 그리고 독재자인 김정은을 좋아해. 왜? 의식이 똑같으니까. 자기를 투사해서. 그래서 막 그 중국이 대만을 먹어버리려고 하는 것도 아마 용인할 걸. 자기가 먹고 싶으니까. 자기가 벌써 그린란드
관리 못한다. 네. 덴마크 보고 찝쩍찝쩍, 캐나다 보고 찝쩍찝쩍 이러잖아요. 지금 그러면 힘의 논리로 다시. 다시 가는 거지. 그러면 약소국들이 가만히 있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일본한테 점령됐을 그 시절로 가는데 가만히 있나? 또 연대를 만들 거야. 그러면 어떻게 돼? 국지전이 계속 일어나지. 국지전은 인명피해예요. 인해전술이란 말이야. 북한군 데려다 죽이듯이. 그냥 핵으로 다 몇 번 때리면 되는데 핵을 터트리면 다 죽거든. 그걸 아니까 핵으로 못하고 사람을 자꾸 그래서 죽이는 거야. 그래서 인류가 엄청 많이 죽고 이제 앞으로 대청소에 그게 심판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더럽게 쓰고 산 인간들은 다 되게 아프고 죽는 일이 생기고 그 더럽다는 얘기는 자기가 나는 나쁘게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는 착하게 살려고 애쓰면 난 착한 사람. 제가 말하는 더러운 마음은 뭐예요? 착하려고 애쓰고 자기를 포장하고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자꾸 이럴 때 그런 사람이 사실은 하늘이 볼 때는 마음이 더러운 사람이에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뭐야? 자기 가해자 마음도 그냥 인정하는 사람. 즉 죽이고 싶은 미움도 올라오면 애기들 어떻게 엄마 보고 엄마 죽일 거야 이러잖아. 그게 순수한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을 보면 두렵다고 어른들은 다 버리죠. 마음 공부란 착하게 사는 게 아니에요.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없다는 걸 아는 거야. 착한 마음과 악한 마음을 분별하는 분별심이 악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음이든 인정하면서 사는 사람. 인정할 때 그 마음에 끌려가지 않아. 악한 마음을 너무 인정을 안 해. 착하게 살려고 애써서 악한 마음이 올라오면 끌려가서 사람도 죽이고 악하게 하는 거지. 이 마음을 인정하면 악한 마음이 아닌 걸 알게 돼. 정말 소중한 마음이지. 미움 쓰면서 남 가리키게 되고 절대로 남을 다치게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순천자들이 사는 세상이 오기 위해서 심판의 세상이 온 거야.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가 저 지경인 거예요. 우리나라만 미친 게 아니죠. 트럼프 보세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은 성경에 손을 얹고 있고 그들이 세운 나라의 지상이 뭐냐면 사랑이었어요. 모토가.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나라 아프고 힘들 때 미국이 와서 엄청 도와주고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고 그리고 막 초콜릿 같은 거 주고 우리 구호물품 주고 고마운 톰아저씨였다면 완전히 지금은 그때 미국이 아니야. 껍질만 남아있지 정신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약한 나라 좀 보호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보호가 아니라 뺏을 수 있어. 나는 뺏을 거야. 세금이 제일 아름다운 이름이래잖아. 뺏고 싶은 가해자가.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먹인대. 그러니까 머리가 나쁜 거지. 그렇게 관세를 먹이면 그걸 당하고 있을 사람들이 어디 있어. 자기들도 관세 먹여서 국가 간의 무역이 줄어들게 되고 무역이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경제는 침체되는 건데 사랑만이 경제를 돌리고 오히려 부흥하게 하고 소비 욕구도 일어나고 활발한 소통을 해야 되는데 자국 우선주의는 쇄국주의고 그거는 모든 세계 경제를 침체시키고 그리고 무력으로 협박해서 하겠대. 그러면 상대도 연대를 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남을 항상 이겨먹으려고 하고 수치 주니까 항상 상대도 수치가 올라서 공격하고 그 과정 중에 수많은 인명이 희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되게 위험한 시대인데 우리 국민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야. 새로운 영이 공부시키는 거야. 그걸 보면서 두렵고 아프고 아픔 속에 교육을 시키고 국민이 자성하게 만들겠지. 저런 사람은 다시는 뽑으면 안 돼. 내 뜻대로 하겠다. 이미 자성이 됐어. 국민 집단 무의식은.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 똑같은 사람이거든. 윤석열과 대척점에 있는 사람. 같은 거야. 전혀 달라 보여. 보수, 진보, 극좌, 극우. 하지만 극단적으로 내 뜻대로 하겠다는 고집은 똑같거든요. 이런 사람 되면 안 돼. 그래서 민주당 지지율이 오히려 떨어지잖아. 국민은 알고 있거든. 대통령은 이미 끝났다는 거. 그래서 지지율을 여기는 높이 줘도 상관없다는 걸 이미 알거든. 집단 무의식은 정확히 해안이 있어서 보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아프고 힘들어도 전 세계는 대한민국이 참 위험한 곳이라고 생각할 거야. 그렇죠. 북한도 있고 지금 우리나라 경제상. 근데 뭐. 내가 분명히 얘기해 드릴게요. 우리 구독자님들께.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기입니다. 앞으로 지금의 시대를 말세 시대를 넘어선 말법 시대라고 하는데 앞으로 환란의 시대에 가장 안전한 곳이 여길 거예요. 다른 곳은 더 위험한 걸 알고 자꾸 해외로 도피하려고 그러고 자식들을 해외로 유학 보내고 제 말이 무슨 뜻인지는 나중에 알 거예요. 그게 현실에 닥치지 않으면 자기 한치 코앞도 모르는 애고가 모르니까. 정치 때문에 뭐 싸움박질하고 그게 다 배부르고 등 따셔서 하는 짓이란 걸 알게 될 거야. 사람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해야 정신을 차리거든. 계속 참회를 안 하고 싸움박질을 하면 계속 무한 참사처럼
여러 가지 아픔이 오고 그것도 안 되면 다시 2차 코로나가 와서 죽으면서도 가족 얼굴을 못 보고 죽게 되는 거죠. 하늘이 그렇게 벌을 주는데 내가 잘못해서 더러운 마음 때문에 이렇게 아프구나를 모르는 게 어리석은 애고죠. 그 어리석은 애고에서 깨어나게 하려고 이슈가 나타난 겁니다. 저희와 같이 정치인을 통해서 자기 마음 보면서 거기에 너무 빠지지 말고, 즉 너무 좋아하고 옹호하거나 너무 미워하지 말고 저 사람의 저 마음이 내한테 있어서 뽑았구나 하고 자꾸 자기를 보려고 노력해야 돼. 그래야 이 시대에 앞으로 살아남게 됩니다.